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포착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전문가님들과 함께 언급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가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AI주들 또 2차 전지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늘도 개인들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1위1비 하지 말고 이 시장 관망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하락에도 금요일 하락 마감해도 우리나라 양봉 전환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보합선에서 출발해서 또 하락으로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나 호재가 될 만한 내용도 뭐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고요. 전일 이제 상승했었던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늘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 쪽도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 이제 전기차 기업들,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테슬라라든지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 것도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일단 조심하고 보자, 뭐 이런 뭐 관망주의가 좀 짙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크게 봤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월달 들어가서 이제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좀 옥석가리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로 봤었을 때 뭐 지수는 뭐 크게 반등하지 않더라도 종목들로서는 할 만한 공략들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좀 중요한 라인을, 제가 880포인트, 요 자리를 일단 뚫어줘야지,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로 좀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락에 지지될 수 있는 구간을 770포인트로 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지지해주는지, 오전장은 이미 좀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 이 자리들이 좀 꽤 잘 지지했었던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오후장이라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내일장도 일단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아직 오전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이탈하는 모습은 좀 나왔지만 다시 870포인트를 복구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해서 880 자리를 뚫어줘야지,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900포인트까지는 시장을 좀 두고 보고 있거든요. 900포인트까지는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해 보고 있는데, 7월달 정도 돼서야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이제 2,580을 좀 말씀 좀 드렸어요. 2,600도 중요하지만 2,580포인트도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 그래서 아직 2,580포인트 자리를 올라서진 못했지만 그래도 분봉상 보시면은 그래도 오늘 좀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 되돌려 놓는, 그리고 코스닥 비해서 코스피가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좀 상당히 나와주고 있어요. 2천억이 좀 안 되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또 오후장 들어서 이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지금 오전장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어제 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오늘 또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해서 뭐 종목을 찾으시더라도 차라리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뭐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잘 지지해주고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낙폭 과대, 거래 대금이 없이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전장은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그 정도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특별한 악재도 또 호재도 없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에 들어서 이제 옥석 가리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실적 시즌이 되면 개별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시고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2,577선 지나고 있는데 2,580선 부근이 좀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후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부터 장전의 이슈들까지 또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테마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크게 상승했던 테마 종목은 주도 테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들도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고, 크게 좀 테마를 이루는 종목들은 딱히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G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상승세가 좋았었던 게 이제 와이어블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2,000원대 부근을 굉장히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종목이긴 해요. 2,000원대 자리를 이렇게 지지선 자리에서 잘 지지해줬고 오늘 갑자기 순간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어려웠던 종목일 겁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 상한가 들어갔을 때 거래 대금이 한 260억.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평소 이제 거래 대금도 없었고, 차트도 봤었을 때 계속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쉽게 매매하지는 못하실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도로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일 이제 갭상승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저항대 라인은 한 2,800원 정도, 여기가 될 수 있고, 요 자리를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3,200원 정도까지도 좀 저항대 라인이 좀 잡혀 있는데, 원체 앞선 이 매물대 자체에 많은 물량들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는 상승이 더 나오더라도 길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좀 갭상승으로 올라오는 것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 기가레인도 5G 관련주 쪽으로 같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기가레인은 이제 바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1,2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길게 봤었을 때 이런 좀 큰 박스권 자리, 오늘 2,000원 자리를 못 넘었는데 1,600원에서 2,000원 정도 박스권 작게 잡았을 때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고 이런 라인을 이제 뚫어줄 때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돼요. 여기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을 텐데 여기는 물량을 소화해서 올려야지만 이 종목을 누군가가 컨트롤해서 더 끌어올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윗골이 되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 여기서 못 빠져나왔었던 큰 손 물량들이 이게 정리하고 나오는 거구나라고 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확실하게 이제 뚫어주고 이탈해야지 이 종목을 더 끌고 가고 올라가서 더 높은 가격에 끌어올릴 만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와이어블이 내일 또 대장주 역할로 어느 정도 뜰지. 근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기가레인도 대장주가 충분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2,000원 자리를 올라설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소식에 5G 관련주들로서 이 와이어블과 기가레인이 좀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앞선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차트적인 그런 대응 전략들도 좀 지켜볼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상승 시그널도 확인해 볼까요?
네, 개별 이슈로 보셔야 될 종목인데요. 카페24입니다. 카페24는 이제 쇼핑몰 운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5만 원 정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만 원대까지도 좀 밀렸었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좀 바로 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쇼핑몰로 연결할 수 있는 상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그런 일을 이제 카페24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좀 부각이 좀 되면서 3일 연속 급등인데 거의 뭐 8,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까지 2배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좀 단기간에 급등이 좀 나와서 아마 단기 과열 지정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으로 좀, 당장 꺾이더라도, 지금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한번 재반등 정도는 가능한데, 아까 와이어블을 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중요한 저항 라인이, 기가 레인이었죠? 기가 레인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라인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이런 자리가 이제 돌파됐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카페24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노라톡방에서 이 종목을 똑같은 이슈로 언급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라인이 12,000원이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물들, 앞서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야지, 여기 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야지 더 끌어올릴 만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좀 상한가를 못 들어가긴 했는데 충분히 오늘도 수익권이 좀 나왔다. 이 종목을 제가 좀 12,000원에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한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했었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가레인에 빗대어서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앞선 이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만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기가레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번 좀 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확실히 지금 이런 강한 종목들을 잘 골라내실 수 있거든요. 또 이런 종목들 좀 제가 공략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이슈라든지 차트적인 면 그리고 지지 저항 라인들 이런 거 제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니까 참고해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상한가 부근에 다녀오는 그런 단기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장 전에 카페24 대응 전략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잡아볼까요? 또 역시나 좀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오전에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애니능률 이 종목도 좀 며칠 사이에 계속 시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온라인 교육주들이 지금 킬러 문항 관련해가지고 사교육을 좀 없애겠다.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해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게 확실히 수혜가 좀 돼서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텐데 교육적인 면에서는 좀 해석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교육주가 확실히 수혜주가 될지 아니면은 피해를 보게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계속 이 7,200원, 7,3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하방에 대한 지지는 또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자리를 계속 못 넣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 6,0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자리에서 6,000원이면 손실 구간이 좀 꽤 커집니다. 1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6,400원 정도
그 위쪽의 저항 라인 6,4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돌파 나왔을 때, 이 7,4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렸을 때는 좀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요거 관련해서 킬러 문항이라든지 수능 관련해서 계속 이런 언급이 좀 된다. 아까 아침에는 좀 영어 유치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정도 제가 좀 판단을 해서 노란 특파에서 같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 카르텔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연일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까지 차트적인 매매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이 사교육 테마가 또 출산율, 기타 등등의 테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한 종목에 좀 봤는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좀 장중에 좀 밀렸다가 그나마 좀 복구를 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특별한 악재는 아닙니다. 개별적인 회사에 대한 악재는 아니고요. 이대주주가 좀 지분을 좀 매각하면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는 한 7% 정도까지 좀 밀렸는데, 저점으로 따졌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거의 10% 정도? 예, 12% 정도까지 나왔네요. 그 정도까지 나왔다가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한 4만원 정도가 되는 라인이 지지 구간인데, 그런 자리를 좀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악재가 좀 터졌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뭔가 좀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밀렸거나 종목이 빠르게 밀렸을 때는, 중요한 지지 라인을 우선은 체크하셔야 돼요. 중요한 지지 라인이 가격대별로 어디에 있는지. 그런 자리가 이제 순간 이탈했었을 때,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깨졌을 때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급락 나왔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크게 추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직 더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들이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자리들은 쉽게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요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39,000원 정도 되겠네요. 39,000원, 조금 더 여유 보신다면 이제 38,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지 라인으로 좀 보시고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주주가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런 물량을 또 받아주고 또 올려준다는 거는 이 종목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제자리 갖다 놨을 때는 원래 제자리 갖다 놓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좀 비중만 크게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 엘리베이터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장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주주가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이슈에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악재가 다 해소되고 나면 어디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시그널들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 텐데요.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이 있었고 하루 만에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또 짚어주셨습니다. 1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저희 공략주인데 오늘 5%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ISC는 어제 공략주입니다. 조정 거치지 않고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엑스게이트가 어제 좀 큰 시세를 보였죠. 지난 금요일 공략 이후로 하루 만에 30% 수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후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죠.
네, 하나마이크로는 뭐 매일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진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시장의 흐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뭐 크게 터지면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시장에 많이 관심을 좀 받게 되거든요.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매수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시세가 나와버리면 뭐 차익 실현, 어제 AI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처럼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루에 1%, 2%씩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다.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난 급등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래 대금 많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지만 나는 장중에 좀 대응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상향을 하되 거래 대금이 뭐 크지 않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이제 청산해야 될 시점 아직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터지면서 고점을 좀 뚫어주는 자리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고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2분기까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안 좋고 3분기부터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 한번 다시 이 반도체 업종이 크게 좀 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한번 좀 차익 실현해야 될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때 다시 한번 노란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1승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조선주 업종 그리고 또 LNG사 오늘 LNG사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계약책을 한 게 있었죠. 동성화이텍하고 그래서 좀 같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동성화이텍은 좀 밀리고 일생이 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아직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게 터지지 않았고 좀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한 번 더 슈팅 이렇게 좀 500억 이상 거래대금 나오면서 한번 급등할 만한 시점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아직 수주 장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승 같은 경우는 아직 LNG선 관련해서는 매출이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이번 올해에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차트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 또 LNG선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었을 때는 충분히 또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ISC 이제 공략수를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는 뭐 양호한 흐름이에요.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도 크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좀 지지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고점 자리도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1선 자리가 안착이 좀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단기 상승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 아마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시장이 좀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상승이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엑스게이트는 요거는 이제 어제 이슈가 끝난 종목이에요. 어제 양자암호 관련해서 컨퍼런스 엑스포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 시가 자리를 이탈하게 됐었을 때 아침에 시가 뜨고 나서 좀 밀렸거든요. 요 자리겠네요. 아침에 시가 자리에서 급등 나오고 나서 좀 밀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요거 시가 깨지면 이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재료 같은 내용이 이제 소멸되는 시점 그럴 때는 이런 그 다음날 갭으로 떴었을 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여기서 물량 다 정리 못한 거를 여기서 이제 빼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가 자리 빼면은 나머지 물량 다 정리하라고 말씀 좀 드려서 일단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대응을 좀 시켜드린 부분이 있고 뭐 이제 양자암호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보다는 제가 항상 주로 공략하는 자리들이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이렇게 좀 지지하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공략했었을 때 21선 자리들이 이렇게 좀 지지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슈가 좀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는 끝나서 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또 지지할 수 있는 구간들 체크해 보신 다음에 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보신다면은 뭐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온 물량이 좀 보이니까 좀 지금은 좀 관심을 좀 꺼두셨다가 또 다시 또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또 공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마이크론처럼 꾸준히 오르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다는 점 일정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자암호 관련해서 큰 시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전에 이런 대응 전략들, 저희가 시가 대응 전략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시그널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매매 절대 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하루에 몇 개씩 시그널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주에 AS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리뷰로 만나볼 두 종목, 서울반도체와 LG헬로비전인데요. 서울반도체 지난주 월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전 세계 LED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LG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차트상으로 밑꼬리를 달고 올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좀 차트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한번 저 공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게 마켓 시그널 나와서 시장의 이슈와 또 차트적인 어떤 시그널이 보인 종목들을 제가 픽해서 가져오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중과 또 그다음 이어가는 과정 속에 주가는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가 픽했던 종목들 분명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오지만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뭐 상승을 하든 또 눌림이 나오든 중요한 건 그 이후 스윙적인 관점으로 또 때론 중장기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픽해서 가져오니까 다만 단기적인 맥자리 중요 구간에서 제가 체크한다라는 점 유념을 하시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시간인 마켓 시그널 또는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또 함께 공부하시고 제 코멘트 참고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의 경우는 현재 13,000원 전후가 일단은 1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가 12,000원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19일 일봉상 차트를 제가 좀 더 펼쳐드릴게요. 화면에 좀 잘 보일 수 있게.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5월 19일이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하단이 약 11,820원 정도인데요. 이 가격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지금 12,000원과 3,000원대에서는 1차적인 흔히 말하는 보초병일 수도 있고요. 1차 매수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5월 19일 저점인 11,820원 요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면 좀 더 눌림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구간은 5월 18일, 19일에 형성된 상승 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상승 갭, 하락 갭, 이 갭은 반드시 메꿔집니다. 단, 전제 조건, 강한 상승 불장 혹은 하락 장에서는 메꿔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갭은 중요한데 그 갭은 시간이 지나더라 언제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반드시 그 갭은 조금이든 많이든 메꿔지는데 다만 정말 강력한 갭이면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 반도체가 이 갭을 전혀 안 메꾸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혹은 나중에 살짝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5월 19일 저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이탈이 되는지 이탈되지 않는지를 좀 첫 번째 체크를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만약 이 갭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안에서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 전략 2차 어떤 타겟을 잡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이 내려오지 아니한다면 현재 구간대 매수해서 한번 상단 윗꼬리 적어도 윗꼬리 상단 14,000원 이상 넘어가는 구간을 한번 타겟팅으로 놓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LG 헬로비전인데 LG 헬로비전 역시도 바닥주입니다. 흔히 말하는 바닥주. 상당히 수년간 하락과 반등, 하락을 이루어지면서 지금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깊게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바닥권에서는 눌림이 깊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가운데 당연히 우회 상단에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요. 지금 가격대 얼마든지 1차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하단이 이렇게 4,000원대가 자리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4,000원 초중반이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단은 4,000 후반, 5,000원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후 전략은 또 서울경제 저 박중혁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자세한 차트적인 매매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워낙에 좀 이 시세가 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10시,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에 또 라이브로 소통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때 실시간으로 직접적인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보내주시거나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도 진행을 해봤고요. 오전장의 시그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광섬유를 만드는 생산 전문 업체이고요. 오늘장 흐름을 보시면 6.8%, 7%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보이시는 상한가가 6월 15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파워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후로 쭉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2차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에 좀 이렇게 상한가에 다녀왔던 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광섬유들이 좀 특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흐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에 연결하겠다. 52조, 우리 이제 400억 달러죠. 우리 국내 이제 원화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5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미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5G 관련주, 그러니까 뭐 와이러블이라든가 기가레인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와이러블은 이미 뭐 상한가를 들어가서 와이어블은 상한가를 이미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기가레인 역시도 같이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제 노란톡방에서 6월 중순경에 초중순경에 이슈와 재료를 드리면서 또 공략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앞서 이 기가레인 역시도 5G 관련주인데 오늘 대한광통신 역시도 5G 관련주입니다. 다만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6월 15일은 재건 관련주 쪽에서 한번 통신 쪽에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전력망 사업
시범 사업을 참여하고 있다면서 다산 네트워크스와 다산 솔로에타가 상한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 대한광통신이 그 다산 네트워크스에 광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력이 나와서 이제 15일에 상한가에 버금가는 급등이 나왔고 이후 이제 기간 및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그 오늘 미국 바이든의 이제 본문을 보면 이게 바로 이겁니다. 광섬유. 그러니까 5G 인터넷 연결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광섬유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러니까 광섬유가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대한광통신이 역시 광섬유의 또 광케이블의 제조업체로서 관련이 되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건 관련주의 통신 그리고 또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바이든의 초고색 인터넷 전국 연결에 있어서 지금 다른 5G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찌 보면은 다양하게 지금 이슈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대한광통신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스윙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열어놓고 기간을 좀 열어놓고 스윙 중장기적으로도 투자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20년, 21년, 22년 계속 상승하고 있죠. 다만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20년도, 21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상당히 적자였는데 작년에 흑자가 되는 부분 그리고 올해 1분기 역시도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적자였던 매출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익이 없었던 종목이 이제는 그 실적과 실제적인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개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슈, 장중에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무분별하게 혹은 그냥 대충 걸러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슈 중에서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살아있는 또 사이즈가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최대한 선별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마켓 시그널 코너 또는 제 노란 톡방을 활용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면 대한광통신 앞서 6월 15일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 내려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름대도 음의 구름대로 위로 뚫어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 바닥권에서 상당 월봉, 주봉을 보시면 상당히 아래 하단에서 위로 가는 게 조금 힘들 뿐이지 하단은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도 기술적 반등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문제는 스윙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을 때 바라볼 때도 역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소식에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또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시그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진료과 별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1%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다녀왔습니다. 28% 넘는 상승 이후에 쭉 밀리면서 11%대로 종가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급등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핫한 루닛과 함께 글로벌 의료 AI 시스템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후 흐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그 솔본이라는 그룹의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의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시면 이제 바로 이게 그 레오 윌리양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종합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이제 같이 협업해서 엑스레이 판독하는 어떤 사진인데 이게 바로 이제 루닛과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 루닛과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 첫 상용을 판매한 것이죠. 루닛이 지금 최근에 정말 핫한 종목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암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포함이 되고 또 어제는 일본의
그 급여에 있던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루닛이 상당히 의료 AI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루닛을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종목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루닛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수익 마무리 차원에서 또 풀어가 보시면 되겠고 없는 분들은 나중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 한번 고심해 보면 되겠고 다만 이런 시기에는 루닛과 관련된 또 의료 AI 이쪽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는 오늘 이제 들고 온 픽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을 한번 바라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당일 600만 주 이상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근처까지 가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종목이 올라갈 때는요. 당연히 윗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왔다. 아이고 어떻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가의 고가권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윗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좀 불안해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군가는 위에서 물려서 흔히 말해 물려서 내려온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오면 아이고 털고 나가야겠다. 혹은 누군가는 아래에서 빠르게 따라붙어서 뭐 단타 어떤 트레이딩 영역에서 따라 들어가신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윗꼬리가 막 있으니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리고 앞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해당 종목이 윗꼬리가 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또 해당 섹터나 이 섹터 자체가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래서 지금 시간 이렇게 오히려 저는 장중에 이제 현재 막 치고 가고 있는 종목을 당일 측면으로 또는 뭐 하루 이틀 단기 측면으로 빠르게 트레이딩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슈팅 나온 이후에 장 마감 후 혹은 그다음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하루 이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부작 모아가는 눌림식. 그러니까 어제 슈팅 나왔던 하단부만 깨지지 아니한다면 이 종목은 계속 살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얼마나 뭐 가격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간대가 약 5천 후반이거든요. 5천 후반, 5천 중반. 5천 중반을 기준으로 5천 후반대 또는 5천 초반대 이렇게 한번 레인지를 놓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지만 교묘하게 전고가 부근에 부딪히면서 좀 밀림이 있었는데요. 눌림 시 매수 관점으로서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차트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시그널 두 번째는 바로 태경 BK입니다. 석회석을 기반으로 해서 제철, 철강 또 환경 등 여러 가지 제조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6월 22일이었습니다. 상한가 이후로 이틀 만을 숨고르기를 보여줬고 오늘 또 한번 8.8%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쭉 밀리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2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건 앞으로 전기차 업체들에서 흑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는 소식에 이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을 재차 도전하고 있는데 이후 흐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튼 키포인트만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BK는 좋은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였던 부분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응급제 제조 기업인 노보닉스와 함께 인조 흑연 개발을 한다. 키워드인데 거기에 태경 BK가 인조 흑연 필수 소재인 코쿠스를 공급한다입니다. 이게 보시면 주요 품목을 보면 석회 제조 판매, 탄산가스, 뭐 휴게소 운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 상단 이쪽이죠. 여기에 있는 주요 사업이 그러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음극재 제조 기업인 노보닉스 이 두 회사가 인조 흑연을 개발을 하는데 그 가운데 태경 BK가 인조 흑연의 필수 소재인 코쿠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제 요게 한번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적 역시도 2020년,
21년, 22년 이제 올해는 뭐 컨센서스 아직 안 나왔지만 상당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이슈, 재료, 거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태경 BK가 계속 고공행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유자의 어떤 영역에서 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아 이런 종목이 있구나 관종을 했다가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다가 가격 조정 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경 BK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분할 시 매수 관점으로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성을 고민하시는 분인데요. 9158번님께서 13,700원의 후성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13,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6월 중순 이후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질문이 매일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후성은 리튬 관련주로도 묶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문의 주실 때마다 그냥 딱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단기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5월 중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반등이 강한 종목도 있고 약한 종목도 있고 가다가 만 종목도 있고 다양각색입니다. 그죠?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주도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2차 전지 하면 다 그냥 엮여서 가는 2차 전지 2자만 들어가도 배터리에 배자만 들어가도 날아가는 어떤 현상은 이제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실적과 또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결국 급상승을 했고 조정 가운데 기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종목별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지금 섹터 자체가 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어떤 큰 맥락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성이라는 종목은 지금 매수가 대비 약 한 10% 이내의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중순 차트적으로 보면 5월 중순인 약 12,540원이 이탈이 되는지 첫 번째 요걸 좀 체크하시고 이게 깨지지만 아니한다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청자분 단가에 비스무리하게 올라갈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위에 이렇게 일봉상 먹구름이 있죠. 또 6월에 치고 왔었던 상승, 눌림, 올라갈 때 여기에 저항이 있겠죠. 여기 구간을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3월 29일 이 상승 변곡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하단 그 양봉 상승 변곡이 나왔는데 그 상승 변곡의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 다시 올라올 때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아 올라가다 내려오네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건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다만 5월 중순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고 후성이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사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또 갔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화면 잘 안 보이실까요? 올해 아무튼 컨센서스가 작년보다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히려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도 적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향후 가는 길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하시고 또 다음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을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의 앞으로 흐름은 5월 중순 가격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봤는데요. 못다한 고민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는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밤 10시에 또 무료로 소통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부터 종목 분석까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